자, 이번 주말에 박정희 대통령 45주기 추도식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동훈 대표가 방명록에 변화와 쇄신이라고 썼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 지금 어떤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느냐? 이런 게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추도식에서 박근영 씨가 실제 추도사를 읽는 과정에서 한동훈을 빼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황교안 총리님, 김문수 장관님, 오세훈 시장님, 추경호 대표님, 활약하고 계신 보수의 희망을 보게 됩니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뻔히 한동훈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와 관련돼서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웃긴 게 이런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아니, 이걸 왜 김종혁이 해명을 하는 거예요? 네? 이걸 왜 김종혁이 해명을 하는 겁니까? 긴장의 실수로 거명을 안 해. 그러니까 박근영 씨가 직접 해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박근영 측 인사분이 해명을 한 것도 아니고 왜 김종혁이 이걸 해명을 하냐고요. 저는 참 뭔가 이상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요. 자, 지금 김종혁 말로는 긴장의 실수로 거명을 안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면 좀 뭔가 달라요. 자, 무슨 얘기인지 간단하게 영상을 보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내빈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황교안 총리님, 김문수 장관님, 오세훈 시장님, 그리고 항상 점잖으신 추경호 대표님 존경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원고가 미리 준비돼 있어요. 원고가 미리 준비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저렇게 추도사를 읽으신 게 아니라 실제 원고가 준비된 가운데 한동훈이란 이름이 빠져버린 겁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친한계 입장에서는요, 깜짝 놀랬죠.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박근영 씨 측이 아니라 이거 갑자기 김종영이 나서가지고 쉴드를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저는요, 딱 이유가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여당 대표가 여당 대표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자, 무슨 얘기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어떤 단독보도 있었습니까? 이런 단독보도 있었다고요. 한동훈 대표가 고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 빈소를 조문했다라는 단독보도가 나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 빈소를 조문한 게 단독보도 나온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건 뭘 위한 걸까요?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한동훈 대표가 만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지금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단독보도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실제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이명박 대통령을 한동훈이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냐면요. 이런 말을 했어요. 불편했지만 재집권을 위해서 박 대통령을 지지했다라는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기억하실 겁니다. 과거에도 이명박 대통령과 과거 박근혜 대표 시절에서도 굉장한 싸움들이 벌어졌어요. 계파 싸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재집권을 위해서 똘똘 뭉쳤다라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한동훈에게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얘기를 이명박 대통령만 한 게 아니라 누구도 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함께 했어요. 언제? 지난 총선 시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위기 때 뜬 모아 단아머리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여당 대표 역할 하라는 겁니다. 여당 대표 역할. 네? 실제 과거에 대통령으로서 좌파들한테 어떤 공격을 당했는지, 더 나아가 과거 자신이 몸담고 있던 그 당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게 바로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랍니다.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저 좌파들한테 정권을 뺏기게 되니까, 그로 인해 우리나라가 망가지게 되는 걸 뻔히 보이니까,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함께 결심을 해가지고 함께 뜻을 모아서 함께 가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정권을 쟁취하는 일이다라고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조언을 지금 한동훈 대표가 듣고 있습니까? 안 들었잖아요. 듣는 척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대통령과 지금 차별화 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젠 대놓고 차별화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추도식에 박근영 씨가 한동훈의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무엇보다 저는 어처구니 없던 게 무엇이냐면요. 자, 바로 이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이렇게 썼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변화쇄신을 이어받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저는요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생각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변화쇄신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변화쇄신은요 자기 정치가 아닙니다. 뭡니까? 자기 희생이에요. 자신을 희생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국민들과 함께 이뤄보고자 라고 목소리 냈던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실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보여줬던 게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본인이 욕 먹을 거는 알고 있었어요. 누구한테? 저 좌파들로부터. 또 누구한테? 그런 박정희 대통령 개혁 방안에 반대하는 세력들한테. 그 과정 속에도 박정희 대통령이 어땠습니까? 그 개혁을 계속해 추진했던 것이고 지금의 부국강병 우리나라를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변화쇄신은요 자기 정치가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희생이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변화와 쇄신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런 거 관련돼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말로만 박정희 대통령의 변화쇄신을 이어받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의 변화쇄신이 뭔지를 먼저 밝히고 나서 얘기를 하는 게 우선순위 아니겠습니까? 자, 무엇보다 정말 박정희 대통령 이어받고 싶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에 대해서 알려야죠. 근데 제가 여쭤볼게요. 국민의힘, 심지어 한동훈 대표가 박정희 대통령에서 알렸습니까? 안 알렸잖아요. 심지어 뭐 하고 있습니까? 민주당 좌파들의 가장 피해자, 친일 몰이의 가장 피해자인 박정희 대통령과 향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한마디도 안 싸웠던 게 지금 국민의힘 아닙니까? 아니 이래놓고 가가지고 변화쇄신을 이어받을 것이다? 저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뭐와 관련돼서? 한동훈 대표가 일하는 방식과 관련돼가지고 제발 선후관계를 명확히 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고 나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하고 나서. 하기 전에 제가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고 나서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요. 우리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고요. 어떤 걸? 이 사람이 그동안 무슨 말을 했는지, 이 사람이 그동안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하고 나서 이어받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해놓고 이어받겠다고 말하면 되겠냐고요. 자,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제발 자기 정치하지 말라고요. 제발 보여주기식 하지 말라고요. 우리 국민들은요 지켜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욕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영상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이것도 간단하게 보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수위가 굉장히 세더라고요.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개새끼야! 한동훈 개새끼야!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욕설 수위가 굉장히 센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에서 저런 모습이 연출된 것 자체가 굉장히 화가 많이 나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럴까요, 친구 여러분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우리는요, 왜라는 물음표를 던져야 되겠습니다. 자, 왜냐? 저는 항상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한동훈 대표와 관련해서 문제를 삼았던 게 언제부터죠? 제3자 특검안이 대안이고 역발상인 것처럼 말했을 때부터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그게 대안도 아니고 역발상도 아니니까요. 자, 그런데 어제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 한동훈 대표가 2030 세대들 앞에서 영면접을 했대요. 저는 참고로 2030 세대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물어보고 싶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이 사람들을 지금 데려와서 이런 영면접을 보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사람 데려가서 영면접을 해야죠. 비판적인 사람을 데려다 영면접을 해야죠. 네? 자, 무엇보다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통령 개인의 반대 아니야. 이겨내는 게 모두가 사는 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요, 여기서 워딩을 끝나고 싶지 않아요. 왜냐? 이건요, 워딩을 덜 실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가 무슨 말을 했는지 간단하게 좀 들려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면접이란 주제로 청년 100명을 만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국민의힘의 차별성을 묻는 질문에 자신이 여러 이견을 많이 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내는 것인데요. 제가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개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죠.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 자유롭게 공개적으로 낼 수 있습니다. 자, 보셨습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통령 개인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겨내는 게 모두의 사는 길이래요. 근데 그 이견을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자유롭게 공개적으로 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쭤볼게요.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자유롭게 낼 거면요, 국민의힘 대표하면 안 돼요. 네? 자, 정책에 반대하는 걸요,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순간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틀렸다고 우리 국민들이 인지를 하게 됩니다. 아, 생각해보세요. 대통령이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그 정책을 여당에서 반대합니다. 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이 정책을 반대하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물밑에서 하라고. 몇 번을 얘기합니까? 공개적으로 반대를 하는 건 야당이라고요. 근데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말해. 자, 저는 더 나아가서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을 반대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한동훈 대표와 윤 대통령의 문제가 뭡니까? 정책 반대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겁니까? 민주당 좌파들과 싸우는 방식이 틀렸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병대원 특검에도 제3자 특검을 혼자 들고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도 혼자 특별감찰을 추진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 조율이 있었어요?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과 협상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혼자 이런 주장에서 문제가 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뭐 하는 겁니까? 이와 관련돼서 그거 모두 사는 길이다. 네? 나는 대통령 개인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자유롭게 공개적으로 낼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책에 반대 안 했잖아요. 어디 정책에 반대를 했습니까? 어디 정책에? 자, 그럼 저는 반대로 또 물어볼게요. 정책에 반대를 한다라는 거는 찬성하는 정책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좋은 정책을 단 한 번이라도 홍보 제대로 해본 적 있어요? 홍보 제대로 해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난 총선 시절에 윤 대통령이 24차례 민생 토론회를 벌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정말 많은 정책들이 나왔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총선 당시 그 정책을 홍보 한번 해봤습니까? 지금까지도 홍보를 안 하는 게 국민의힘이잖아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싶다라면 반대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잘하는 것도 공개적으로 칭찬을 해야죠. 근데 칭찬을 안 하고 공개적으로 반대를 하겠대. 이게 무슨 얘기냐고 도대체가. 지금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요, 한동훈 대표를 비판한 포인트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뭐라는 겁니까? 아닌 걸 맞다고 우기는 것. 두 번째, 하지 않은 걸 했다고 우기는 것. 저는 이 두 가지입니다. 아니, 대안이 아니고 역발상인 걸 계속 왜 역발상이라고 우기고 있고, 하지도 않은 걸 했다고 우기고 있습니까? 우리 국민을 안 속아요. 자, 무엇보다 뭐라 그랬습니까? 무엇보다. 자, 이게 뭐라고요? 이겨내는 게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라고요? 아닙니다. 이미 한동훈 대표한테 조언을 했잖아요. 누가? 이명박 대통령이. 불편했지만 재집권을 위해 박 대통령 지지했었다. 이겨내는 게 우리를 사는 길이 아니라고요. 박 대통령 얘기했잖아요. 위기 때 뜬 모아 단합을 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이겨내는 게 모두 사는 길이 아니에요. 다 죽는 길입니다. 자,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는 분 계십니다. 여러분들. 뭐 갈라치기 하지 말아라. 저한테 무슨 왜 싸움을 부추기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제가 싸움을 부추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갈라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아닌 걸 했다고 맞게 우기면 어떡합니까? 하지도 않은 걸 했다고 말하면 어떡해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항상 문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네? 자, 무엇보다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우리가 사는 길이라 생각해 이견을 많이 낸대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그럼 반대로 저 같은 사람이 한동훈 대표한테 이견 내는 것도 받아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근 한동훈 대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보수정당의 CEO다. 심지어 뭐라 그랬어요? 당내 이간질로 쇄신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공개적으로 반대를 하면서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자신과 관련된 주장에 있어서 반대를 하는 건, 야, 감히 내가 보수정당 CEO인데, 야, 왜 당내 이간질로 쇄신을 방해하냐 라고 말하는 게 앞뒤가 맞습니까? 아니, 뭐 이렇게 쉽게 정치를 해? 네? 자기가 윤 대통령 비판하는 건 오케이. 다른 사람이 자기 비판하는 건 안 돼. 이게 무슨 얘기냐고. 아니, 너무 이상하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이상하잖아요. 자기가 윤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건 모두가 사는 길.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는 건 당내 이간질. 이게 무슨 얘기냐고 도대체가. 네? 아니, 앞뒤가 맞냐고요. 앞뒤가.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제발 우리 아닌 건 아니자고 얘기하자고요. 틀린 건 틀렸다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요, 사람의 주어로 가져가지 않는다고요.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부터 자기를 주어로 가져가고 있어요. 네? 정치를 함에 있어서 나라와 국민에게 주어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주어를 가져가잖아요. 내가 비판하는 거는 다 사는 길이다. 나를 비판하는 건 이간질이다. 이 얼마나 이분법적 사고입니까? 근데 거기에 제가 괜찮다고 말하는 게 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닌 건 아닌 거지. 자, 더 나아가서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재명 리스크 비판하는 민주당 상상 못해. 우린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을 뭐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까? 이재명을 비판하지 못하는 민주당이랑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당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쭤보겠습니다. 그거랑 이거랑 어떻게 비교가 또 공통적으로 됩니까? 이재명은요, 자신의 범법행위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재명의 범법행위를 방탄하려고 민주당이 이 나라를 뒤엎고 있습니다. 그런 건데 민생이 있습니까? 그런데 국가 국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들이 갖고 온 모든 입법 권력을 가지고 민주당, 이재명 방탄만 하고 있다고요. 그거랑 어떻게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거랑 똑같이 선상에 놓냐고요. 자,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이 대통령 만나기 면담 4시간 전에 회동을 발표합니까? 네? 아,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이 문다희는 왜 찍소리도 안 해요? 한마디도 안 하고 있잖아. 아니, 그렇게 차별을 둘 거면요, 뭐 하는 겁니까? 문다희도 얘기를 해야죠. 왜 문다희는 얘기 안 하냐고. 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여러 차례 우리가 파헤쳤었던 문다희 불법 숙소와 관련돼서 뭐라 말씀드렸죠? 제주도부터 서울까지 다 밝혀졌다 말씀드렸습니다. 경찰서장이 실제 수사 개시까지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실제 수사 들어갔습니다. 뭐 했냐? CCTV 확보했어요. CCTV.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문다희 오피스텔에 설치되어 있는. 그래서 어떻습니까? 실제 투숙객이 들어갔는지 아니었는지 경찰이 확인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뭘 확인했냐? 투숙객이 있었대요. 뭐라고요? 불법이라고요. 문다희는 뭐 하는 겁니까? 이와 관련 수사 받아야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오피스텔을 문다희가 관리를 한 것도 아니고 지인을 통해서 관리한 정황까지도 경찰이 파헤쳤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지인 누구겠습니까? 뻔하죠. 청와대 직원들. 왜냐? 양평동도 그런 식으로 했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민주당과 정말 차별화를 하고 싶다라면요, 뭘 하라고요? 문다희도 얘기를 하라고. 문다희도. 나는 하잖아. 나는. 왜냐? 그게 우리가 민주당과의 차별이다 보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뭔가 되게 이상합니다, 여러분들. 뭔가 되게 이상해요. 우리는요, 우리 승리 공식을 알고 있다고요. 우리는요, 뭐가 문제인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마디만 좀 드려볼게요. 지금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뭔가 굉장히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자, 어떤 걸 착각하느냐? 이런 생각하십니다. 조만간에 이재명이 깜빵 갈 거야. 조만간에 조국도 깜빵 갈 거야. 그리고 대권이 올 거야. 그런 대권 속에서 지금 한동훈밖에 우리가 대안이 없다. 한동훈만 지금 대통령 될 수 있다. 라는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우리는요, 단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정권 창출함이 있어서 사람 보고 뽑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생각과 가치를 어떻게 행동으로 표명하는지 그 과정을 지켜보고 우리는 지지 보냈던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윤 대통령을 지지 보냈던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란 사람이 어떤 가치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행보로 보는지 차근차근 다 들여다보고 우리가 지지 보내준 거라고요. 우리는요,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가치와 우리 목적을 뽑습니다. 근데 착각하고 계세요.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한동훈 쪽으로 올 거다? 아닙니다. 오히려 투표장을 안 나갈 겁니다. 투표장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지는 거예요. 자, 많은 분들이 얘기하세요. 한동훈 말고 대안이 있냐고요. 우리는요, 대안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가치와 목적을 이뤄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없다라면 우리 국민들은요, 안 나간다고요. 어디? 투표장에. 우리가 민주당 좌파들과 참여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민주당 좌파들은 묻지도 따지도 말고 민주당을 뽑겠지만 우리 우파 국민들은요, 사람을 뽑지 않는다고요. 네? 아무리 국민의힘이라도, 아무리 어떤 사람이라도 누가 대안이라고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해도 이 사람이 우리 가치와 목적을 실현해주지 않을 사람이 우린 안 나간다고요. 그게 우리 우파 국민들이라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시간 지나면 한동훈 될 거다? 한동훈 뽑아줄 거다? 아니라고요. 자, 무엇보다, 자, 저는요, 한 가지 지켜볼 겁니다. 자, 어떤 걸 지켜볼 거냐? 최근에 이런 게 있었어요. 한동훈 3.1초나 김옥근 프로젝트. 그러니까 말인즉슨 한동훈 대표가 3개월 만에 끌어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김옥근 프로젝트가 여의도 정가에 소문이 퍼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돼가지고 이 방송에서 이렇게 방송을 했어요. 친윤들의 김옥근 프로젝트 실체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김옥근 프로젝트가 친윤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어벤져스 전략회의라는 곳에 방송까지 한 겁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어벤져스 방송하시는 분들 이거 팩트체크 된 거예요? 정말 확인했습니까? 친윤들이 했다라는 것? 자, 친윤들이 하면은 이걸 어떻게 이철규 의원이 고소를 합니까? 친윤들이 했으면. 심지어 그 과정 속에 뭐라고 말했냐? 이철규 의원이 누군지 알지만 말 아끼겠다 그랬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조만간에 이게 실체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 경찰이 유포자 5명 송치했거든요. 그럼 중요한 건 이거죠. 이 유포자 5명이 친윤이냐 아니면 자작극이냐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뭐 하는 겁니까? 저는요, 어벤져스에서 사과방송 해주세요. 사과방송 해주세요. 친윤이라 그랬잖아. 근데 친윤이 아니라면 사과방송 해야지. 왜냐? 가짜뉴스 뿌린 거잖아요. 가짜뉴스. 네? 아니 지금 다른 우파 유튜버 채널들은 좌파들의 가짜뉴스를 팩트체크하려 그렇게 밤이 새느라고 눈이 부르늦게 방송을 준비하는데 좌파들이 떠오르는 그 김옥균 프로젝트를 친윤들이 한 것처럼 말을 하고 이게 가짜뉴스라면요, 사과방송 해야지. 왜냐? 가짜뉴스니까. 저는 강조하겠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조만간에 실체가 나오면 과연 이와 관련돼서 어벤져스가 방송하는지 안 저는 지켜볼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누차 말씀드립니다. 누차 말씀드려요. 제발 우리 사람의 주어를 가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사람의 주어를 하지 않는 분들이 우리 우파 다수라는 겁니다. 우리 우파는요, 가치와 목적을 뽑습니다. 정치인이 우리 가치에 부합을 하는지, 우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그걸 보고 뽑는 거예요. 우리가 윤석열 정부를 뽑고 나서도 왜 윤 대통령을 향해서 비판을 하는 겁니까? 우리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뭔가 잘 안 되니까, 시간이 지연이 되니까 답답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게 우리 우파 국민들의
정치를 바라는 시점이고요. 정치를 바라는 시점이라고요. 꿈을 깨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한동훈을 지지할 거라는 것. 꿈을 깨세요. 시간이 지나면 한동훈이 대통령 될 거라는 것.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요, 우리 우파 국민들은요, 투표장에 안 나가요. 그러면 우리가 지는 겁니다. 제발 우리 패배 공식으로 가지 말고 우리 승리 공식으로 갑시다. 우린 이미 승리 공식 알고 있다고요. 뭐 하는 것? 좌파들의 가짜 뉴스를 타파하는 것. 좌파들이 숨기는 진실을 끌어올리는 것. 우리는 그런 식으로 정권 교체했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지켜왔던 겁니다. 이게 우리의 승리 공식이다. 제발 우리 승리 공식이 틀렸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미 입증된 승리 공식이다 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